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집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PC를 사용하면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웹 서비스라든가 메일 서비스, 각종 서비스들은 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은 그러한 포트라는 것들이 인터넷에 열려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무료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작업에 의해서 외부에 그런 포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공유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92.168.77.164라는 IP로 포트 스캐너를 좀 해보겠는데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해보죠. 자, 중간에 보시면은 디스커버드 오픈 포트 그래가지고 몇 개 포트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포트들은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들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좀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웹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7.1로 끝나는 IP인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공유기입니다. 공유기를 스캔해 볼게요. 공유기를 스캔했더니만 여기 지금 디스커버드 오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내부에서 공유기를 접속하기 위해서 그 설정 페이지를 열기 위한 그런 포트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열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포트 스캐닝을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제 집에 있는 윈도우에 접속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으로 설정해 놓은 포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열린 거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외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안전한 편입니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가입을 하실 때 거기서 공유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유기도 상황은 비슷할 거고요.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인터넷 모뎀과 그걸 통해서 그냥 공용 IP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PC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IP 타임 공유기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광고냐 싶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IP 타임은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잦다는 얘기는 에러가 많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최신의 트렌드를 신속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기능은 외국 공유기들은 별로 제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보안 기능에 보시면은 국가별 접속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안 좋은 접속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차단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차단하면 내가 외국에 접속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여지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라는 통신 규약은 핸드쉐이킹이라 그래가지고 번역하면 악수가 되겠죠. 그 악수하듯이 서로 통신할 때 그 통신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누가 접속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접속을 하는 건지 외국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제게 접속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접속과 나가는 접속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접속 차단인데요. 아까 방금 말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서비스에서 특히 이제 포털 서비스 같은 곳에서는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해외 로그인 차단이 돼 있죠.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나가서 이 네이버에 접속할 일이 없으면 이거는 상시적으로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계정 해킹이나 포털 계정 해킹은 외국에서 주로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외 로그인은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반디집이라든가 꿀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고 유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무료 프로그램들을 가끔 검색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료 프로그램이 공개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작자의 선의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남들이 쓰는 게 돈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돈이 되냐 그러면은 뭐 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 광고 같은 것들은 뭐 봐줄 수 있죠. 그 프로그램이 유용하니까.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통계를 수집하거나 제 개인 데이터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보잡 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특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원격 접속을 하는 PC인데요. 여기서는 이 로컬 디스크 중에 하나를 비트라커를 통해서 암호화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누가 이 PC에 접속이 가능하더라도 함부로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삭제하거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윈도우 접속 암호화, 이 비트라커의 암호화는 다른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는 PC에서도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트라커로 디스크 단위로 암호를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용량이 작은 SSD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용도로 쓰실 때 괜찮죠. 마지막으로는 백업인데요. 백업은 보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데이터 복구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끔 레이드를 백업처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은 제가 탐색기에서 파일을 지우고 그 파일을 휴지통에서 비웠을 때 레이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업은 복구가 가능하죠. 랜섬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드는 어차피 안정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한번 랜섬웨어가 작동하면 모두가 다 랜섬웨어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별도로 보관된 백업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포맷해버리고 복원시키면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데이터의 보관 방법은 백업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